요즘에 나온 신차를 보면서 이 디자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느낀 적 있지 않나요? 그 느낌, 착각이 아닙니다. 오늘은 시대보다 수십 년을 앞서 태어났고 그래서 철저하게 외면받았다가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은 전설적인 자동차 디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 토리노 모터쇼. 관람객들은 눈앞의 자동차를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높이는 고작 84cm. 성인 남성의 허리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삼각형과 직선으로 이루어진 극단적인 쐐기형 차체는 당시 자동차 디자인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일반적인 문은 아예 없었습니다. 앞 유리창 전체가 들어올려지는 방식으로 탑승해야 했고 운전자는 거의 누운 자세에 가깝게 앉아야 했습니다. 베르토네의 천재 디자이너 마르첼로 간디니가 만든 이 컨셉카의 이름은 란치아 스트라토스 제로. 양산을 전제로 한 차는 아니었지만 이후 등장한 람보르기니 수많은 웨지형 슈퍼카 디자인에 강력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람보르기니 슈퍼카에서 보이는 날카로운 실루엣의 뿌리 역시 이 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67년 독일. 이 차는 공기역학을 철저하게 고려한 유선형 차체에 전륜 구동 4륜 디스크 브레이크, 반자동 변속기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도 놀랍지만 이게 1967년 이야기입니다. NSU R580의 디자인은 지금 봐도 낯설지 않습니다. 낮고 매끄러운 노즈, 완만하게 흘러내리는 루프라인, 넓은 C필러. 훗날 1980년, 90년대 아우디 세단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대적이었죠. 실제로 이 차는 1968년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했습니다. 디자인과 기술 혁신 모두에서 시대를 앞서갔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혁신의 상징이었던 로터리 엔진은 치명적인 실효성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잦은 엔진 교체와 높은 보증 비용은 NSU의 재정을 압박했고 결국 회사는 1969년 오토 유니언과 합병됩니다. 브랜드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R580이 남긴 디자인 철학은 이후 아우디 모델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동차 역사가들은 이 차를 아우디 디자인의 숨은 조상 가운데 하나로 평가합니다. 시트로앵은 원래 미쳤습니다. 이건 칭찬입니다. 1973년에 등장한 GS 비로토러는 평범한 패밀리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둥글고 유기적인 곡선, 매끈하게 다듬어진 차체와 자연스럽게 통합된 디테일들은 당시 유럽 중형차와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었습니다. 지금 봐도 50년 전 자동차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현대적이죠. 더 놀라운 건 엔진입니다. 이 차는 시트로앵이 미래의 동력원으로 기대했던 로터리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출시 직후 오일 쇼크가 터졌고 연료를 많이 먹는 로터리 엔진은 순식간에 약점이 되어버렸습니다. 판매는 참담했고 시트로앵은 상당수 차량을 직접 되사들여 폐기했습니다. 생산량은 847대에 불과했고 현재 남아있는 차량은 200대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덕분에 GS 비로토르는 오늘날 자동차 수집가들이 찾는 희귀 모델이 되었고 상태가 좋은 차량은 억원 단위 가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1978년 BMW가 슈퍼카를 만들기 위해 람보르기니와 손을 잡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한 BMW M1은 당시 BMW 라인업과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낮은 차체와 미드십 레이아웃, 그리고 직선 위주의 절제된 디자인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의 과장된 슈퍼카들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죠. 화려한 장식 대신 비례와 기능에 집중한 디자인 덕분에 M1은 오히려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습니다. 많은 자동차 역사가들은 이를 1970년대 기능주의 슈퍼카 디자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평가합니다. 생산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원래는 람보르기니가 생산을 담당할 예정이었지만 재정난으로 프로젝트에서 이탈했고 결국 여러 이탈리아 업체를 거쳐 완성차 조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생산 대수는 단 453대. 오늘날에는 BMW 역사상 가장 희귀하고 가치 있는 모델 중 하나가 되었고 상태가 좋은 차량은 경매에서 10억 원 단위 이상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 두 대를 같이 묶은 이유가 있습니다. 둘 다 마르첼로 간디니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1968년 파리 모터쇼에 등장한 알파로메오 카라보는 자동차 역사상 최초의 시저도어 컨셉카로 평가됩니다. 녹색과 오렌지의 강렬한 투톤 컬러, 날카로운 노즈, 곤충의 날개를 연상시키는 차체는 지금 봐도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간디니는 또 다른 전설을 만납니다. 란치아 스트라토스 HF는 스트라토스 제로 컨셉카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순수 랠리 머신이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죠. 1974년, 1975년, 1976년 WRC 챔피언십 3연패. 오늘날에도 스트라토스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랠리카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극단적인 미래형 컨셉카의 아이디어가 실제 세계 챔피언 레이싱카로 발전한 사례는 자동차 역사에서도 매우 드뭅니다. 프랑스 브랜드 파날. 지금은 군용차 회사로 더 유명하지만 1963년에 이 회사는 시대를 한참 앞서간 쿠페를 내놨습니다. 파날 24CT는 넓은 유리 면적과 얇은 필러가 만들어내는 개방감과 그리고 낮고 날렵한 비율이 특징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럽차가 각지고 보수적인 형태를 갖고 있던 것과 비교하면 마치 미래에서 온 자동차처럼 보였죠. 특히 차체 상부를 감싸는 넓은 글래스 하우스는 오늘날 파노라믹 루프와 대면적 유리를 활용하는 자동차 디자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게는 약 850kg에 불과했지만 최고 시속은 160km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판매량 부진과 회사의 경영난은 결국 이 아름다운 쿠페를 오래 살려두지 못했습니다. 1967년 단국 이후 파날은 승용차 시장에서 사실상 철수했고 오늘날에는 군용차 회사로 더 많이 기억됩니다. 람보르기니 마르잘, 디자이너는 마르첼로 간디니. 이 이름만 들어도 기대가 되실 겁니다. 1967년 제네바 모터쇼에 공개된 이 차는 충격 자체였습니다. 도어가 위로 열리면서 루프 글래스 패널까지 함께 들어올려지는 거대한 글래스 도어. 차체 상부 측면이 대부분이 글래스로 이루어져 있어 실내가 거의 전부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람보르기니식 시저 도어는 아직 등장 전입니다. 가위처럼 수직으로 열리는 시저 도어는 그 이듬해 공개된 알파로메오 카라보에서 본격적으로 선보이는데 두 차 모두 마르첼로 간디니의 작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실내였습니다. 마르잘은 완전한 4인승 레이아웃을 가졌고 시트와 계기판, 도어 패널까지 육각형 패턴으로 통일했습니다. 자동차 전체가 하나의 헥사건 디자인 실험장이었음 셈이죠. 오늘날에도 육각형 패턴은 슈퍼카와 프리미엄 자동차 인테리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디자인 요소입니다. 마르잘은 그 가능성을 1967년에 이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차는 또 하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67년 모나코 그랑프리 오프닝 퍼레이드에서 모나코 왕비 그레이스 켈리와 레니의 3세 왕자가 직접 탑승했던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1955년 파리 모터쇼. 개막과 동시에 이 차 앞엔 인파가 몰렸습니다. 첫날에만 약 1만 2천 건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시트로엥 DS는 외형부터가 달랐습니다. 낮게 깔린 전면부, 뒷바퀴를 가리는 페어링, 공중에 떠있는 듯한 루프. 지금 봐도 미래에서 온 자동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혁명은 겉모습이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하이드로 뉴매틱 서스펜션, 유압과 질소가스를 이용해 차고를 조절하고 뛰어난 승차감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현대의 에어 서스펜션과는 다르지만 차고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고급 서스펜션 기술의 중요한 선구자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양산차 최초 전륜 디스크 브레이크, 독특한 유압력 제어 시스템, 그리고 작은 버튼처럼 생긴 브레이크 페달까지 DS는 자동차가 얼마나 혁신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장이었습니다.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저서 미톨로지에서 DS를 두고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DS를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현대 산업 문명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약 145만 대가 생산된 DS는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제시한 디자인과 기술의 방향성은 지금도 자동차 산업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은 발전이 아니라 순환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 시절의 선구자들을 너무 늦게 이해한 걸 수도요. 한 가지 확실합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것은 당대에는 고통이지만 역사는 반드시 기억한다는 것. 오늘 소개한 차들 중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모델은 어떤 차인가요? 그리고 현재 판매되는 자동차 중에서 수십 년 뒤에 시대를 앞서갔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은 차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